정신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오랜만에 또 이 자리를 해서 또 주변을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또 태극기나 깃발로 꽂아주시는 우리 포 선생님하고 그 이종원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늘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우리 연사님이신 조석천 교수님, 또 지금은 가셨지만 김정태 실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그 누구보다도 늘 말없이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시고 끝까지 성원을 해주시는 우리 애국동지 여러분들, 정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어제 그 현충원 때 모여서 이제 정강용 회장님과 어떤 부신강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 회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쪽을 지원을 하기로 하셨는데,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여건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이미 다른 단체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나가서 그런 행사를 하는 게 굳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오시기가 쉽지도 않고, 또 기존에 똑같이 애국한다 그러는데 우리의 목적이 다른 단체에 나가는 사람들을 빼오는 게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어차피 애국 활동을 하는 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놔두고, 지금 또 그 외에서 나와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제 그런 분들을 이 자리에 모셔서 또 하나의 또 우리의 어떤 멋진 어떤 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굳어진 회원들이 있는 단체들보다는 좀 아직까지는 좀 열악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지금 사태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탄핵,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많은 정치적 음해, 그래서 지금은 또 차명진이라는 전 국회의원이죠. 그 사람도 원래 탄핵에는 찬성했던 사람인데 요즘은 조금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반이 한 얘기가 그랬죠. 부관 참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관 참시를 한다. 부관 참시라는 거 아시죠? 그죠?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체를 가지고 또 그렇게 조각조각 내는 걸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2년 넘게 2년 반이나 가둬놓고 조사를 해도 잘못된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지금 아직도 계속 인신공격만 하고 있잖아요. 청와대 때 무슨 DMZ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도록 억지로 시켰다 이런 그거부터 해가지고 최순실이한테 조정을 당한 것처럼 과거에 어떤 녹음됐던 거 이런 걸 편집된 걸 털어주면서 그렇게 정말로 어떤 탄핵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잘못된 게 하나도 안 나오니까 지금까지도 정치 공작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갖다가 인신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갇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악랄한 인간들입니까? 그러니까 부관 참시라는 말이 맞아요. 죽은 시체는 말할 수가 없죠. 이미 죽은 사람 파묻어 놓고 다시 꺼내가지고 암만 욕을 보인다고 해도 시체는 말할 수 없듯이, 지금 갇혀있는 분은 이런 내용도 잘 모를 뿐더러 그런 게 대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항변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처지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고 악랄하게 인신공격을 하고, 아직까지 자기 잘못된 탄핵을 갖다가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공작만 언론을 통해서 해대는 이것들이 얼마나 악랄한 인간들입니까? 저는 정말 이렇게 악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그랬습니다. 지금 강주 사태를 자꾸 빗대어서 강주 사태 그렇잖아요. 아까 난도질하고 이런 얘기는 진짜로 난도질 당한 시체가 나왔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일반적인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광주 사태 초기에 실탄도 지급이 안 됐고 대금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말로 난도질 당한 시체가 나왔다 그러면 그 당시 군인들이 한 짓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많은 군인들,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군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거 여러분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금도 지급이 안 됐습니다. 실탄은 물론이고. 적어도 이제 나중에 전남도청이 어떤 그쪽에서 이제 예비군 무기고를 탈취를 하고 경찰들 무기를 탈취해서 무장을 해가지고 전남도청에서 심각하게 대치하는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의 자의를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실탄만 몇 발씩 지급됐을 뿐이지 그때도 대금은 지급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유방을 드러내고 무슨 시체가 난자를 당하고 이건 전부 다 걔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전부 다 왜곡된 하나의 선동술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도 그건 몰랐어요.
뭐 그런 줄 그러려니 했죠. 설마 그렇더라도 뭐 그런 혼란을 만든 그 광주 사람 자체가 잘못이다. 저는 뭐 이런 정도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군 출신 장성들 또는 그 뭐 영광급들 뭐 또 실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검도 지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의 잡발들의 어떤 정치 왜곡 공작이 그동안 그렇게도 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왜곡 속에서 여지껏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왜 얘들이 왜 자꾸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아직까지 정치 공작을 해대는가. 왜냐, 자기네들이 불법 탄핵을 해서 억지로 권력을 뺏어갔다는 것을 그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결국 자기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부관 참시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악나라도 이렇게 악나랄 수가 없죠. 그렇게 억지로 탄핵시켜놓고 설거머니 권력을 뺏어간 게 바로 문재인 일당 아니겠습니까? 그 물론 그게 동조한 그 우리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64명의 어떤 그 나쁜 놈들도 있지만,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그 당시에 민주당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죠. 탄핵은 정치적으로 한 것입니다. 암만 대통령의 어떤 그때 당시에 뭐 무슨 뭐 국정농단을 했다는 이런 그런 왜곡된 선전선동이 많았지만은 그런 증거가 아직도 드러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져서는 절대로 탄핵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촛불을 이용해서 그 분위기를 조정을 하고 또 일부 또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을 당하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당하신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밀린 것 뿐이에요. 아까 우리 윤석진 그 사회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의원 내각제 이런 얘기가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나왔죠. 이재호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 친이파 국회의원들이 그때 당시부터 의원 내각제를 하자고 개헌하자 뭐 그래다가 나중에 또 그게 또 거부감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거부감을 보이니까 의원 집정부제 이렇게 들고 나왔던 거, 그 모든 걸 홀몸으로 맡고 계셨던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 되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자고 반발이 오지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역량으로 좀 찍어 누르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김무성 대표가 어떤 사건이 터진 거죠. 김무성이가 그때 당시에 도장 들고 피지만 않았어도 적어도 우리 우파가 그때 당시에 총선에서 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때 안철수가 제3당을 만들어서 그나마 좀 불리했던 그 당시에 민주당 떼거리들이 상당히 4분 5일 되는 바람에 완전히 정말 우파가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도 도장 옥새 들고 나서서 하는 바람에 날려버린 게 바로 김무성입니다. 물론 김무성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뭐 하고 싶은 말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당의 대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입지, 개인의 입지를 내세워서 그 큰일을 망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애초에 자격이 없던 사람이에요. 한 정당을 대표하고 한 국가에서도 정부 여당을 대표하는 당대표로서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어디 그렇게 도장을 들고 튀고 이렇게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안 그래도 중도파들이 어떤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김무성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그 절호의 기회도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어떤 여당에 참패하게 된 원인은 누가 뭐래도 김무성 대표의 그 당시 대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래 놓고서는 또 그걸 갖다가 탄핵까지 공조를 해가지고 아니 주도를 했다고 봐야죠. 뒤에서 예? 그래가지고 탄핵에 찬성하는 파들을 갖다가 주동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김무성 대표라고 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양반이 지금도 뒤에서 뭐 정강원 목사를 내세워서 뭐 한기총을 조정하고 또 정치적 또 재기를 꿈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렇게 책임감이 없고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 다시 정치판에 들어서게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허락해 줄 만큼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 선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시 같은 여당인데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또 여당인데도 쟤는 떨어뜨려야 된다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적어도 탄핵 찬성파에 또 아주 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공천에서 배제시켜서 많은 우리 애국 진영 중에도 많은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인물로 공천을 했을 때 모든 애국 국민들의 모든 힘이 결집돼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내년 그 총선에 있어서 그런 그 탄핵파들에 대해서 공천을 하지 말라는 여론을 여러분들 공감대를 가지고 좀 모두 다 터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이제 이종훈 위원장님도 오늘 또 우리 표 선생님하고 나오셔서 많은 일을 또 이렇게 거들어주고 계신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이제 행진 준비하는 것도 다음 주에는 좀 이렇게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나오신 분들한테 또 다시 한번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8월 15일 날 8.15 행사가 이제 현충원에서 그날은 물론 이제 유경수 여사님 기일이기도 하지만 8.15라는 광복절까지 겹치고 또 우리 매년 애국 우리 동기들이 그 현충원에 참배를 하는 날입니다. 참배를 하는데도 여러분 많은 힘을 보태주시고 그 끝나고 나서 우리 그 국민저항본부와 우리 보진각 팀들이 힘을 합해서 대규모 집회를 하는 걸로 6월 6일 현충원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한 7월 초 정도 되면 이제 대대적으로 공지가 나가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8.15에 대한 모든 이제 그런 행사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물론 그 전에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레지스탕스나 각 지역 본부나 또 우리 회원님들이 먼저 또 이 부지마 회원님들도 그렇고 단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점점 잡혀 나가는 과정에 8.15 때 또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물론 여기에 나오시는 우리 한 30명 되는 애국 동지님들은 우리 한 몸이 돼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행사가 하더라도 안만 많은 인원이 오더라도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동지들이나 또 지방에서 오시는 우리 동지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안내 역할 또는 이런 우리 행사에 대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8.15 행사를 이제 당분간 앞으로 목표로 주시고 많은 홍보도 해주시고 또 같이 또 준비하는데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우리 구호 한번 합시다. 구호를 안 하는 분을 하다 보니까 많이 까먹었는데요.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가짜 정부라 그러죠. 왜 그럴까요? 탄핵도 불법이고 또 불법으로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됐지만 그 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에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같은 선출직 공무원을 뽑는 국회의원 제도에 비춰서 봤을 때 이미 문재인 정권이 만일에 재보궐을 합법화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도 이미 임기가 지난 정권입니다. 그래서 가짜 정권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다들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어떤 우리 민족끼리 또는 남북 평화 공조에 대해서 아까도 좌파 떼거리들이 이렇게 행진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결국은 김원봉이 얘기도 나오고 남북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구호를 하고 지나가는데 그런 내용이 뭐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는 평화는 그건 하나의 선전문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핵을 가지고 굳이 평화를 원한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또는 미군을 철수해야 된다 그러면 재래식 무기를 따진다면 북한이 훨씬 우월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는 이제 미군이 없으면 방어력이 거의 북한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핵무기까지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평화를 외친다. 그렇게 평화를 외치기 이전에 먼저 핵무기를 폐기시키거나 적어도 남한 정부라면 폐기해라고 그걸 요구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이 평화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 뿐이죠. 또 한 가지 우리 민족끼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적합 통일을 제한 우리 민족끼리라는 어떤 단서가 붙지 않는 한은 그것도 하나의 기만일 뿐입니다. 우리 민족끼리면 적합 통일을 해도 괜찮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기만 전술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모든 종북 좌파들이 어떤 북한의 적합 통일 내지는 우리 남한을 북한에 통째로 넘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야욕이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을 많은 의혹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저쪽 일파만파 쪽에 또 행진을 하는 모양인데, 하기 전에 우리 오는 도중에 빨리 그러면 우리 간단하게 구호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부 자리에서 잠깐 일어설까요? 일어서시고 우리 구호 하기 전에 함성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자, 함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힘찬 함성 5초간 발사! 예, 감사합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정치 공작 중단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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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퇴진! 종북 척결! 가짜 퇴진! 종북 척결! 가짜 퇴진! 종북 척결!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애국가 하고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